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북 동해안 지역은 오늘 폭염경보 속에 무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포항 35.1도를 비롯해 경주 35.2도, 영덕 34.4도, 울진 33.1도를 기록했습니다. 일부 지역에선 열대야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상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일고 있으며 당분간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단체장이 바뀌면서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행사와 기능이 축소되고 조직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20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관광객 유치와 예산 대비 경제적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작용한 결과입니다. 보도에 김철승 기자입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를 창달하고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했지만 투자한 만큼 경제적 효과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우선 해외 행사를 축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해외 한 번 나가는데 경비가 최하 300억이 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중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해외 엑스포 행사에 들어간 예산은 300억 원, 수입은 44억 5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문화를 단순히 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지역 살림살이를 고려할 때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내 엑스포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1998년 첫해 210억 원을 기록한 수입이 4회부터는 100억 원 이하로 해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국내외에서 다양한 전시와 공연을 접한 관람객을 백화점식 행사로는 끌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문화엑스포를 공동 개최해온 경주시도 지역민의 참여가 적고 정체성이 퇴색된 측면이 있다며 개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문화엑스포가 좀 더 내실 있고 우리 경주 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주 엑스포 재단의 조직도 현재처럼 유지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지사 공약인 문화관광공사가 설립되면 업무 조정이 뒤따르게 됩니다. 문화관광공사를 크게 만들면은 경주 엑스포하고 관계가 깊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용역이라든지 검토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껏 2천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기록하며 지역 문화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큰 몫을 한 경주 엑스포가 시대에 맞는 변신에 성공할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에 지난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자들이 대거 선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대구 경북 지역 25곳의 지역위원회 위원장 중 19곳을 확정했습니다. 경북 동해안의 경우 포항 북구위원장에는 오중기 전 도지사 후보, 포항 남울릉군에는 허대만 전 포항시장 후보, 영양 영덕, 봉화 울진에는 장성욱 전 영덕군수 후보가 위원장에 올랐으며 경주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영덕군의회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강석호 의원 측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하병두 무소속 군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의장단은 전적으로 기초의원들의 자율의사로 구성돼야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 보좌진의 일방적 지시로 이루어졌다며 이는 군민의 여망을 배신한 처사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석호 의원 보좌관은 하 의원이 결격 사유로 자유한국당 입당이 원천적으로 차단됐다며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데 대해 사과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울릉군에 대한 감사에 나선 경상북도 감사반이 피감기관인 울릉군 직원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감사관 2명은 지난 10일 오후 조사를 마친 뒤 한 고깃집에서 울릉군 공무원 6명과 저녁 식사를 했으며 울릉군 기획감사실장이 식비 36만 원을 나중에 결제하기로 하고 외상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북도는 감사반 직원 2명이 식사 직후 울릉군 감사과 직원에게 식대 9만 원을 현금으로 전달해 접대를 받은 것은 아니며 식사 자리에서 업무와 관련한 이야기는 일절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포항 자이아파트의 심각한 하자 실태를 얼마 전 보도해드렸는데요. 포항시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GS건설 측에 긴급 보수 보완공사 조치를 내리고 하자 보수가 끝난 뒤 사전 점검과 함께 입주자 대표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최종 점검할 예정입니다. 하자 보수가 끝난 뒤에는 입주민이 사전 점검을 다시 한 뒤 지적사항을 보완하도록 하고 이후 GS건설과 입주자 대표와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최종 점검할 예정입니다. 포항시는 입주민 입장에서 최종 합동 점검 결과와 관련 법 적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사용을 승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아파트는 포항에서 최고가로 분양하고도 최근 사전 점검에서 마감재 파손과 벽지 장판 부실 시공, 옥상 균열 등으로 입주자로부터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국 금속노조는 오늘 불법 파견 사내 하청 노동자의 포스코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다며 5차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금속노조는 지금까지 394명의 하청 노동자들이 4차례에 걸쳐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에 5차로 포항과 광양의 사내 하청 노동자 337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단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소송에 대해 지난 2016년 광주고등법원은 파견법에 따라 하청 노동자들은 포스코 소속이 맞다고 판결한 바 있고 아직 대법원 판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